예, 그럼 원전 오염수 방류,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어떤 물질이 어떻게 위험한 건지 이 서균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화상으로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그 일본 정부가 방류하겠다는 이 원전 오염수 현재 어떤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아직은 전혀 안전이 검증되지 않았고요. 더욱이 안심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워낙 양이 많습니다. 125만 톤 하면은 올림픽 규격 수영장 600개가 넘죠. 내년 여름까지는 아마 700개 분량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는 아직도 굉장히 많은 세슘, 스톤튬, 이오두가 들어있을 거고요. 그 외 처리가 아예 안 된 세슘 외 처리가 안 된 거 말이죠. 그러니까 삼중수소, 그리고 거기에다가 중수소, 거기에다가 플루토늄, 거기에다 탄소 14 이런 것들은 아예 손대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상당량 저장 용기에 들어있다고 보시는 게 맞죠. 자, 일본 정부는 1차로 정화 작업을 하고 2차로 희석까지 한 뒤에 방류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본 주장대로 이 과정이면 충분히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개발된 기술로서는 그 처리해야 될 양이 터무니없이 많습니다. 아마 수만 톤, 수십만 톤이면 가능했을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125만 톤, 조금 있으면 130만 톤을 넘게 되는데요. 이거는 인류가 아직까지 해본 경험이 없는 그런 정도의 엄청난 양인데다가 또 한 가지는 정확하게 어떤 방사성 물질이 어느 만큼 들어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1차 정화, 2차 처리, 그리고 3차, 4차를 거치더라도 우리가 적을 알아야지 백전백승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적을 아직, 그러니까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적을 모르는 상태이죠. 그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처리를 계속하더라도 정확히 언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를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이죠. 또 지금 많이 언급되는 게 이 삼중수소라는 거죠. 이게 어떤 물질이고 또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말 그대로 수소 중에서 이제 사실은 수소는 양성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중성자가 두 개 붙으면 삼중수소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자연에 존재하지 않고 불안정합니다. 그러면 이게 적어도 중성자 하나가 양성자로 변하면서 그 과정에서 방사선이 나오게 되는 이게 베타선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간단히 말해서 전자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라도 우리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자꾸 감전을 일으키는 건데 아시다시피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수십 번도 아니고 수경 번 반복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세포 조직까지 내려가고 그때부터는 이제 유전자 그리고 마지막에 DNA라고 하는 유전자 열쇠죠. 나선형을 건드리게 되는데 이게 건드려지면은 기형이 되는 것이죠. 이게 증식하면은 당장은 아니지만 10년, 20년 있다가 백혈병이 될 수도 있고 백내장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혈액암을 유발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어쨌든 그 일본은 2년 뒤부터 방류를 하겠다는 입장인데 그럼 이 오염수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언제쯤 우리나라로 바다로 들어오게 될까요? 일단 우리나라도 계산을 했고 독일도 계산을 했는데요. 시뮬레이션 결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지만은 기본적으로 6개월에서 1년이면은 남중국해를 통해서 다시 북상하면서 그중에 일부가 지금 그림에도 나옵니다만은 저기 대한해협을 통해서 우리나라 해안을 덮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맨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이 제주도가 되겠죠. 그리고 남해안, 서해안, 동해안 차례로 어, 방사선 물질이 덮게 되는 물론 그동안에 희석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반감기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300년이 걸리지 않는 한은 어딘가 그 물질들이 뭉쳐 있을 수가 있죠. 이것이 이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바다를 돌아서 들어오는 셈인데 혹시 그러면 이 삼중수소를 비롯해서 방사성 물질들이 사라질 가능성도 있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반감기란 게 있어가지고요. 삼중수소가 그중에 가장 이제 왜 그걸 우리가 염려하느냐면 첫 번째는 기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싼 자국내 기술을 써서 어차피 처음부터 처리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공교롭게도 물로 이루어져 있죠. 3분의 2, 특히 허파는 80%입니다. 두뇌도 75%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그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데 문제는 그때까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게 일단 바다로 가면은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전에 막아야 되겠죠. 예,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이 이제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수산물이 우리 식탁에 오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네. 그게 또 한 가지는 아까 잠시 말씀드리기도 했지만은 일단 연안은 당연히 후쿠시마 동안 또는 연안은 오염이 되겠죠. 특히 해조류 또 갑각류 그리고 광어처럼 바닥에 엎드려 있는 생선은 직격탄이 될 텐데 문제는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 한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후쿠시마에서 잡아서 오사카에서 처분을 하면은 또는 가공을 하면은 그건 오사카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적으로 어디서 우리 밥상에 올라올 수 있는 그 개연성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공포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예,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잠시 그 화상 연결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